이번에는 이란 전쟁 관련 내용을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진 않았는데 벌써 청신호가 켜진 걸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But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we're going to end up in a deal.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ent arrived today.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복수의 이란 관리들은 협상에 나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보장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at about the Strait of Hormuz? Who's going to be in control of That'll that? be opened very soon if this works. How soon? And who's in control of it? Will Iran still be able to control the flow of oil? Be jointly controlled. Gave us a present. 네, 아직 협상 테이블에 양측이 마주 앉지 않은 것 같았는데 큰 선물을 벌써 받았다 그래요? 네, 이 선물이 뭘까요? 큰 선물을 준 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협상이 열리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미 협상 준비 과정에서 어떤 의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란 측이 던졌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이란에게 큰 선물을 받았다. 금액적으로 엄청난 것이고 이것이 아마 가스 석유 관련한 것이다. 핵은 아니고 가스 석유 관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큰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석유 시설은 1979년 이후에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석유 생산 시설의 그 모든 것들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력은 높게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들이 낙후돼 있어서 많이 못 뽑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자기네들의 시설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계속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될 바에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같이 개발을 하고 투자하고 수송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이제 이 시설에 대한 새로운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도 이렇게 지렛대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런 금정적인 이익을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정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에 이룰 수 있는 어떤 카드를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를 미국에게 던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도착을 했다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선물이 어떻게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가스나 석유 개발권을 미국에 주는 것 이런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거죠. 개발권 및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턴키 같이 비슷해서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이걸 다 해서 지어주면 그런 시추 시설이나 정유 시설을 지어주면 몇 년간 몇 퍼센트에 한해서 미국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그다음에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금이나 여건이 안 되니 늘 경제 제재가 풀리면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측에게 이제 어떤 협상을 던졌겠죠. 물론 이제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이 들어왔는지는 저희도 지금 보도된 거 없어서 잘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띈 뭔가가 들어왔을 거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것처럼 많은 금액의 그 이익을 미국에게 갖고 올 그리고 LNG 그 가스와 석유 관련한 거라고 하면 생산권 아니면 그 개발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송권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제공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같이 거기에 자기의 전략 자산들이 있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직접 운용해서 그것들을 팔고 운송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늘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막힐까 아니면 봉쇄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이 어떤 핵심 이익을 같이 참여해서 한다면 이란 측 입장에서도 그 자기네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창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공동 통제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그건 국제 해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저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번 회담에서 나왔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선물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걸까요? 이란이 비적대적인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앞서 우리 백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란도 결국은 전쟁 종식에 대한 전쟁 이후에 어떤 이제 복구, 재건 사업에 대한 염두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이런 종전 협상안에 대한 협상안에 서로 간의 어떤 양측의 입장을 좀 줄여나가는 게, 좁혀나가는 게 관건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석유나 가스 시추 등에 대한 이런 사업 제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에게 제대로 먹혔다. 실제로 트럼프도 이런 반응을 내보이는 것을 보면 예. 이란의 이러한 어떤 좀 전략적인 접근,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물론 채찍과 당근을 고루 섞어서 뭐 협상을 해 나가겠지만 예. 일단은 그 지금의 큰 선물, 일종의 어떤 비공식적인 서한의 일종의 문서 형태로 답신이 간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전문가분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제 결국은 이란도 그 미국과 이스라엘만 특정 짓고 이외의 국가들에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예. 공식 서한을 지금 보낸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개방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란 예. 정부는 좀 의지를 밝혔는데 네. 근데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있겠죠. 지금의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수위나 강도를 보고서 이에 대한 뭐 시점이나 예. 시기 그리고 통항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뒤에 밝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48시간 최후 통첩하더니 닷새를 미루더니 이번에는 또 보도 내용 보니까 한 달이 나왔습니다. 한 달간 휴전하겠다. 이 한 달은 또 무슨 기준입니까? 핵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 지금 협상은 어찌됐건, 한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협상을 국면을 해야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걸고 넘어지는 것이 이란의 핵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통행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의 출구 전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됐던 게 핵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됐던 게 특수전 요원이나 지금 제한된 지상군 작전 세력들을 갖고 전력을 갖고 그 450kg 60% 농축된 것을 축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왔던 것은 예. 그 핵 능력을 와해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정한 것은 어떻게 무슨 뭐 기만 전술로 한 달 동안 뭐 군사력을 쌓아서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준비를 하고도 충분히 남는 시간이거든요. 예. 이미. 그래서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은 무슨 기만 전략으로 했다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본인들도 군사작전만으로는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준비한 지상군 전력만으로는 이란의 핵 능력을 불능화시킬 수가 없으니 핵 협상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닷새 같습니다. 이거는 좀 무효화된 거예요? 만약에 한 달 이제 협상이 들어가서 예. 한 달 동안 우리가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닷새에서 한 달이 늘어가는 게 되겠죠. 48시간에서 5일, 5일에서 한 달 이렇게 넘어가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의제를 갖고 시간을 늘리면 타코라는 얘기를 다시 트럼프가 도망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의제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핵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불능화를 하겠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늘리는 것이 뭐 이것을 뭐 타코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또 도망갔다 이런 비난도 좀 적게 하면서 실질적인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이란 핵 협상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먹는 타코는 아니고. 네네. 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해서 예. 트럼프는 항상 도망간다 이런 예. 뜻입니다. 네. 예.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협상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15개 항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그 요구 목록 중에서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미 측이 제안한 15개 뭐 종전 협상 안에는 핵심 관건이 이제 핵 관련된 사안인데요. 결국엔 지금의 중동 전황이 장기화될지 여부는 바로 이 핵 협상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양측이 주목을 펴야 악수를 할 것인데 그럼 여전히 지금 상호 간의 어떤 무력 공방이나 그다음에 지금 조만간 뭐 지상전 투입에 대한 복선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예. 지금 전황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장기화되어가는 그런 조짐 속에 과연 이 핵 협상이 과연 잘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양측의 이런 협상안에 있어서 예. 그 미국과 이란 측의 그 핵에 대한 접근의 그런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지금 좀 관건인데 지금 당장은 좀 쉽사리 좀 어떤 출구 전략이라 할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15개 요구 목록이 어차피 미국하고 이란이 계속 협상해왔던 그 내용 아니냐. 지금 뭐 도돌이표 아니야.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1년 전에 전 제시했던 안 그대로거든요. 예. 그렇기 하나도 안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조금 바뀐 게 이제 워딩이 조금 더 순화된 예.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쟁이 털어지기 전에 1차, 2차, 3차 제네바 핵협상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영국 측 회담 참여 인사와 오만에서도 이란이 정말 획기적인 걸 갖고 와서 협상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있고 하루 만에 2월 28일 날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전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15개 안은 이란과 미국이 첨예하게 충돌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특히 예. 그거에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아예 갖지 말아라.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 IAEA 기준에서도 그거는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돼 있었던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이 그래서 진안하게 안 되고 있었는데 3차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이란이 어떠한 조금 획기적인 예. 안을 갖고 와서 거의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으니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누설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했던 이야기들의 반복이긴 하지만 그 반복이지만 그게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달 동안 해서 어느 정도 그 괴리를 맞출 수 있는 그리고 이란 측에서도 조금 자기네들의 그 요구사항을 더 낮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핵 협상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에 또 같은 내용을 두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건데 종전이 다가올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4월 9일을 미국이 목표로 삼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4월 9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4월 9일의 근거가 뭘까요?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이제 40일, 그러니까 추모 기간 40일이 경과되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정 체제라고 해서 이슬람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종교 지도자가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이런 알리 하메네이의 어떤 추모 기간을 염두에 둔 이제 어떻게 보면 미 측이 이란을 좀 배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것이 그런 시한을 그렇게 설정한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란의 있습니다. 의미 부여를 좀 한 거다라는 또 분석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22일에는 이스라엘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려면 그전엔 종전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미사일이 지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지금 이스라엘로 타겟을 해서 날아가고 네. 있는데 그 위험한 전쟁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4월 20일 전에는 끝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한 달 협상도 지금 시작하면 그때 예. 시점쯤 되면 끝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 일단 뭐 너무 그 날짜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추 퍼즐은 또 맞는 것 같아서요. 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예. 네.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영상 보시죠. But we're actually talking to the right people,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You have no idea how badly they want to make a deal. Yeah, well, we're in negotiations, as it turned out. Now you've seen what I said yesterday was exactly correct. We're in negotiations right now.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미 국방부가 3,000명 규모의 육군 제82 공수사단의 전투부대를 중동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병 원정대 소속 2,200명도 오는 27일 중동 지역으로 진입할 예정이어서 지상전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란의 큰 선물을 받았다더니 제82 공수사단 1,000여 명
투입해라. 오늘 승인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 공수사단은 예. 이제 전시가 되면 예. 적 후방 깊숙이 또는 적의 주요 전략시설 등을 공격하기 위한 이제 선봉에 서는 부대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최정예 특수부대 중에 하나인데요. 예. 82 공수사단 지금 약 한 1천여 명에서 3천여 명 정도의 병력이 지금 아마 증파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승인은 1,000명 정도 승인했다고 현재 승인은 하더라고요. 1,000명 정도 하였고 예. 그다음에 완전 무장한 병력 최대 3천여 명까지 예. 왜냐하면 이 82 공수사단이 네. 신속 대응군이라고 해서요. 예. 만약에 유사시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18시간 이내에 병력을 전개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82 공수사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1천여 명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줬고 예. 나머지 추가 이제 병력들은 지금 현재 대기 상태인 것이죠. 초반에 다 투입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는 거군요. 지금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투트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예. 좀 맥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이란을 의식하고 이란에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한편으로는 종전 협상에 대한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또 이란을 억박하고 또 강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강원 양면 전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투트랙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시나리오인데 하르그섬 장악작전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해병대원들도 가고 있잖아요. 이 공수사단 먼저 들어가는 겁니까? 아마 이제 동시에 예. 지금 상륙작전과 공수 이 사단이 동시에 투입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주일 미군의 해병대 병력과 그리고 82 공수사단의 완전 무장한 이 병력들이 아마 언제고 하르그섬에 대한 그 공격 작전이 개시됐을 때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예. 준비 상태가 완료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미 하르그섬뿐만 아니라 지상전에 대한 부분, 사실 미국도 지상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웠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미 전쟁부에서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하르그섬에 대한 공격 작전 개시가 좀 임박해오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그 주 임무는 82 공수사단과 그리고 미 해병대가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상군이 이제 도착해 있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되는 건데 네. 이건 압박 작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용어가 이제 정치 외교학적인 용어와 군사 용어가 좀 다르집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강온 전략, 그다음에 투트랙 전략도 있지만 정치 외교학적에서는 이걸 강압 외교라고 부릅니다. 강압 외교? 예. 그래서 강압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 폭력의 수단을 외교적인 그 레버러지, 그러니까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있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너가 협상을 해서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갖춰놔야 상대방이 협상에 더 응할 수 있는, 순응할 수 있는 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요한 개념이 확전 우세,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 그게 뭐냐면 상대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발을 하더라도 그걸 완벽하게 찍어 누를 수 있는 그거를 갖춰놔야지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네들의 협상력이 가장 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가지 되게 재밌는 노림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 강력한 것들을 놀리지만 당근도 같이 제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개의 안을 제시했을 때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과거에는 이란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상당히 줄여서 500km 이상 쏠 수 없어, 300km 쓸 수 없어,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 미사일 확산 제한 거기를 따라 이렇게 했는데 네.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예. 자위권을 지킬 수 있는 것까지만은 우리가 허용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자위권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도 제리코 미사일이라고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가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거리,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는 2,000km 사거리는 우리가 유지하겠다라는 걸 허용을 해주는 약간 지금 이 용어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지 모르지만 자위권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거리는 우리가 인정해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근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세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군사적인 위협을 할 수 있는 건 올리지만 지금 그 다른 당근책들도 가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정말 군사적전을 하기 위한 공격이라기보다는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30일 시간은 지금 30일 원정대대가 디에고 가르시아에 지금 입항해서 있다라고 다 출격 대기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30일 정도가 필요 없거든요. 예. 그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3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란한테 줬다라는 것은 진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진 것이고, 그다음에 협상 안에서도 이란의 자위권을 위한 에너지 사정거리는 확보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투트랙 전략, 이렇게 강원 전략으로, 교수님도 말씀해주신 그 전략으로 군사력은 높이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기만 전술이라서 공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보다는 방점은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전력들을 증강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적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앞뒤가 다르다. 뭐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건데 맞습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되면은 그곳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름이 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제라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사위는 저기 왜 들어간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인데 예. 제가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희 앵커님들도 그리고 시청자님들도 보겠지만 예.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군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군작전 얘기를. 재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좀 놀란 부분은 미국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라고 저도 배워왔고 공부를 해왔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얘기를 하는 복심 역할을 하는 것들은 그런 시스템 안에, 제도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라드 쿠슈너는 이미 특사로서 작년부터 진행됐던 이란과 핵 협상의 협상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요번에 똑같이 들어가서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 사위고 나랑 대화가 잘 되니까 나는 얘를 특사로 써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저거 특사 외교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시스템에서 체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랑 가까운 사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런 협상이나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이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번 협상에도 참여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좀 일관된 흐름으로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란 쪽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저 인물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협상을 선호하는 쪽이라고 하는데 벤스 부통령을 좀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란 측에서는 지금 JD 벤스 부통령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방금 백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첨언하면 저도 예. 지금 벤스 부통령과 그다음에 제러드 쿠슈너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향후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그러한 인물이 아닐까. 일단은 5월 11월이면 미국의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예. 중간선거 이후 이제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 연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후 지금 2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정치 행보로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것도 물론 미국 그 정가의 관례이긴 한데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긴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JD 벤스가 앞으로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이자 또 트럼프를 이을 앞으로 유력한 이제 대권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그 벤스의 어떤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자면 예. 훨씬 더 조금 더 유연하게 예.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쿠시너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 이런 측면을 보자면 일종의 트럼프도 맞사위의 어떤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좀 언론과 글로벌 어떤 뭐 국내 정치뿐만 예. 아니라 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본인이 한 번 더 하겠다는 그런 뭐 얘기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속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란은 도대체 누가 협상에 나오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올바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갈리바프가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 보면서 이게 이란 국민들의 좀 약간 상실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시작할 때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너네들이 자유롭게 될 유일한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갈리바프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갈리바프는 자기의 모든 그 경력을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 처음에 그래서 초급 장교부터 시작해서 그 가장 지금 핵심 무기라고 하는 그 이란이 쓸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드론 그거를 하는 항공 우주국 그 준장까지, 그러니까 사령관 역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헤란 시장을 해서 그때 당시 아흐마디 네자디라고 하는 그 극보수 그 시장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된 공석에 자기 공천을 받아서, 공천이 아니죠. 거기 이제 임명을 받아서 예. 테헤란 시장으로 12년 동안 그 복무를 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드코어 안에서 진짜 그 핵심 그 강경파 안에서 성장을 하고 강경파로서 행정력까지 만든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나 이런 거에 대한 그립감,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테크노크렛도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당연히 올바른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협상을 하더라도 나중에 협상에 다 가서 와해된다든지 하지 않고 갈리바프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란 혁명 수비대 체제, 그러니까 이란 혁명의 체제에 가장 선방에 서서 했던 사람을 대화 파트너로 한다고? 그러면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너네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던지네? 예.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펼치는 인지전은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먹힐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열은 솔직히 쉽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갈리바프가 실제 협상 파트너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시선을 좀 주변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전쟁의 거리를 두던 걸프 국가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시죠. 사우디의 대미 투자를 한껏 홍보하고 싶었지만 기자들은 빈 살만 왕세자의 언론인 살해 의혹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9/11 families are furious that you are here in the Oval Office. You with who? Fake news. ABC fake news. One of the worst. One of the worst. You're all psyched up. Somebody psychs you over at ABC. They're going to psych it. You're a terrible person and a terrible reporter.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계속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s a warrior. He's fighting with us. Saudi Arabia has been excellent. And 네, 사우디 빈살만이 등장했습니다. 종전은 실수다. 전쟁 끝나는 걸 왜 싫어하는 겁니까? 전쟁이 끝나는 걸 싫어한다기보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골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로 보면 예.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 그리고 또 수니파를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어떻게 보면 양측은 이제 중동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라이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서로 간의 일종의 적개심, 그다음에 어떤 좀 불편한 심내들이 저런 표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뭐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권이 이란이 이렇게 세진 상황에서 종전해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시각이라고도 좀 분석을 하던데요. 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전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만약에 선언을 하려면 이 호르무즈 항행을 마무리 짓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는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정말 자기네들이 합의가 됐던 불문율처럼 돼 있던 적대 관계이긴 했지만 신사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핵심 그런 석유 생산 시설은 절대 공격하지 않는 것들이 다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란 측에서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생산 시설, 정유 시설까지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으니 확실히 요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돌이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이때 나가고 이게 막히면 끝난다라고 이렇게 걱정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핵도 아니고 어떻게 됐던 그 호르무즈 항행을 확보를 해야지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트럼프 대통령을 같이 함께해서
이란에 대한 어떤 그런 미사일 전력이라든지 그런 탄도미사일과 드론 전력에 대한 확실한 공격을 원했다. 그것이 더 강하게 작동했다고 보시는 게 전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영린으로 지금 이란에서도 자기네들이 공격하겠다라고 하다가 안 한 게 담수화 시설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담수화 시설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들의 70%를 다 그 해수 담수화로 하는데 이란이 거기를 공격하겠다라고 한 것은 생존권을 끊겠다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보다는 오히려 담수화 시설 그리고 생활 인프라 시설을 공격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길 노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 빈살만 왕세자가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번에는 어떤 일매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속보가 들어와서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통위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란 대사에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상선과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란 대사에 이런 문제를 촉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란 측에서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조치해왔다고 설명을 했고요. 한국인이 원하면 최우선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데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앞서 이란과 미국의 그 협상에서 15개 내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의 합의가 됐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15개 항 합의 소식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란 대사가 밝혔다는 겁니다. 이란 측에서 중동에 다시 평화 오게 노력해달라 당부를 했고요. 이란 대사관 측이 먼저 국회 외통위의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이 이뤄진 것이고요. 이란 대사가 밝힌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분께 간략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 합의 소식은 가짜뉴스다. 이란 대사가 이렇게 밝혔네요. 지금 한 달 그 협상 기간을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거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자꾸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그런 거고 저는 어찌됐건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협상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지금 쿠제치 그 이란 이란 대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합의가 된 거 만약에 협상이 다 완결됐으면 한 달 합의 기간이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쿠제치 대사의 이야기가 맞는데 협상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란 그 대사관과 이란 국가는 한국인의 이주나 아니면 한국인 국민들의 다른 곳 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이 작년 6월 전쟁에서도 밝혀졌고 지금 요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님의 말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맞는 말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기일 교수님께 끝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우리 상선과 선원들의 안전을 이제 보장을 우리가 이제 촉구를 했고 긍정적인 좀 답변도 있었던 것 같고 이란 대사관 측에서 먼저 우리 국회 외통위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통과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당장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 상선과 우리 선원들에 대한 안전 문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러한 그 통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정부가 이란 측에 계속 이런 요구안들을 냈지만 공식적인 반응이나 답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한 이란 대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워런티를 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조금 다행스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